근데 제가 만약에 가계약하기 전에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협의를 봤다면 제가 그렇게 힘든 일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소지님들께서는 무조건 내 돈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합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일즈님, 만약에 부동산에 가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다. 이럴 때는 찜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계약금을 넣으라고 하시잖아요. 그 가계약금을 넣는 것도 왠지 법적인 효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가계약금을 만약에 넣기 전에 꼭 이것만은 생각해보고 넣으세요 하는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도 정말 초보 때는요. 그냥 부동산 소장님이 가계약금 넣으세요라고 해서 그냥 돈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처 제가 합의를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뭐 소장님이나 매도자인 분들이 협조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힘든 일을 겪고 나서 결심했던 게 일단 내 돈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합의를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봐야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합의를 볼 때 잔금일이에요. 근데 전 초보 때 잔금일은 그냥 소장님이 정해준 대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잔금일을 2달 반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전세 끼고 매매를 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2달 반 안에 전세를 맞춰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시간 되게 촉박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전세를 못 맞췄어요. 제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던 게, 저 잔금일은 무조건 길게 잡아야겠다. 근데 이 잔금일도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매도자 분이랑 합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4개월 이상은 하자. 왜냐하면 뭐 내가 실입주를 할 거면 짧아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전세를 끼고 사두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4개월 정도로 잡고 그 기간 안에 내가 전세를 맞출 수 있게 하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돈이 들어가기 전에 소장님의 합의를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도 전세 끼고 매매에 우리가 좀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전세 매물을 다른 부동산에 내놓겠다는 얘기를 안 하면요. 보통의 많은 부동산 소장님들은요. 본인의 그 부동산하고만 거래를 하기를 바래요.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세를 맞출 때는요. 최대한 전세 매물을 다른 부동산에 많이 내놔야지 전세를 구하기 쉽겠죠. 그쵸? 근데 한 군데만 놔두면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봐도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합의를 안 보게 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소장님이랑 마찰이 막 생기게 되죠. 실제로 제가 겪었던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기도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이제 매수를 했었을 때인데요. 제가 살 때는 잘 샀어요. 그 매도자분하고 가격 조정도 너무 잘 됐고 되게 유리하게, 저에게 유리하게 샀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세를 맞추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소장님에게, 소장님 제가 전세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요 매물을, 전세 매물을 다른 부동산에 좀 내놓을게라고 했더니 소장님이 정색을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이 매도자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전세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집에 오면 힘들어서 안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그 매도자랑 이 소장님이랑 너무 친한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그분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제가 알아서 잘 맞춰줄게요 라고 했어요. 저는 믿었거든요, 소장님을. 믿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제 전세 매물이 네이버 부동산에 잘 올라와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확인하려고 네이버 부동산 딱 들어가 봤는데 놀랬어요. 원래 당일에는 올라와 있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제 매물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딱 전화를 했죠. 소장님, 제 전세 매물이 지금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라고 했더니, 그거 봤냐면서, 막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소장님이 전세 때문에 사람들 문의가 오고 하니까 일단 잠깐 내리신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든 전세를 빨리 맞춰야 되는데, 제가 돈도 부족하니까 빨리 맞춰야 되는데, 소장님이 전세를 이렇게 내리니까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다툼까지 하게 된 거죠.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전세는 이 소장님한테만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 소장님하고도 다투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 저에게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전세를 빨리 맞추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음료수 사들고 직접 찾아갔어요. 제가 사과드리고 대신 소장님 저는 정말 이거 빨리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몇 군데라도 제가 부동산에 좀 내놓을게라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내놨어요. 결국에는 다행히 전세를
맞췄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만약에 가계약 하기 전에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협의를 봤다면 제가 그렇게 힘든 일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소지님들께서는 무조건 내 돈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합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가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례에서 가계약도 계약과 똑같다라고 보는 이제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요, 가계약을 할 때부터 우리가 모 소장님하고 합의를 보는 부분들은 문서화 시키는 게 좋아요. 이게 그냥 전화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뭐 카톡이든 문자든 뭔가 증거가 남을 수 있는 걸로 서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남겨두셔야지 혹시나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계약 다음에 진짜로 이제 계약서를 쓸 때에도 혹시 이것처럼 좀 체크를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정말 본격적으로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권리 관계는 등기부 등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등기부 등본은 뭐 부동산 소장님께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내가 미리 계약을 하기 전에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다 했을 때 그 아파트의 주소만 알면요. 내가 직접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등기소 가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 하신다고 하면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주소를 딱 클릭을 하면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권리 관계를 좀 확인하시면 좋고요. 보통은 이제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는 표제부가 있고 각부가 있고 을구가 있거든요. 표제부에는 전반적인 사항이 나오고요. 각부라는 부분은 그 아파트의 뭐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을구에는 만약에 이분이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뭐 대출이나 담보나 뭐 저당권이나 그런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시고요. 내가 이거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찝찝하다고 하면 바로 부동산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확인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을구 부분을 봤는데 대출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출, 이 매도자가 받은 대출은요, 잔금일에 상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특약에다가 명시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런 등기부 등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분증도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대리인이 온다 했을 때 이 대리인이 적법하게 위임을 받았는지 그 위임장 확인하시고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하시고 그렇게 확실하게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집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직접 방문을 해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 한 번 보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 번 보시고요. 우리가 미안해가지고 대충대충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손해를 보는 사람은 매수자예요. 그렇죠? 집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말씀드리고 꼼꼼하게 이렇게 다 뭐 싱크대도 열어보고 드레스장도 열어보고 꼼꼼하게 보시고 우리 수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도 틀어보고 변기물도 내려보고 하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같은 경우도 문이 닫혀져 있잖아요. 창문 열어보시고 혹시 여기가 소음이 좀 나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가실 때 집을 여러 번 가실 때 아침에도 가보고 오후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하시면서 여기가 햇볕이 잘 드는지를 시간대별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고 혹시나 여기가 사생활 침해가 되는지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만약에 집주인이 살지 않고 임차인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또 꼼꼼하게 그런 부분을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이분이 확실히 나가겠다고 하셨는지 만약에 계약갱신권을 썼는지 쓰지 않았는지 그런 사항들을 잘 체크해야 돼요. 지금 계약갱신 청구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요구를 하면 대부분 수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혹시나 만약에 뭐 갱신권을 쓰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분이 그런 확약 같은 걸 남겨놓으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부동산 통해서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계약을 하는 것부터
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 주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돈이 들어가기 전에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 합의가 다 돼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일단 계약을 해버리면요. 더 이상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미리 뭐 잔금일이나 만약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고 하면 임차인에 대한 부분, 집에 뭐 하자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